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그 자유한정 포럼의 최고의 폭격기 이원복이 떴다라는 주제로 전 한나라당 정치연수원장 하신 이원복 자유한정 포럼 연수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번에 이재명 네. 체포 동의안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포동의안이야 뭐 당연하게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죄를 졌으면 이제 체포하고 네네. 해야 된다는 것은 나라의 예. 기본 상식이니까 예. 검찰에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낼 테고. 제가 뭐 어린 것도 아니고 네. 좀 나이가 든 것도 아니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중요 어떤 입법을 하고 하는 국가의 중요 인사들을 갖다가 어떤 범죄로 중간에 이렇게 막 체포를 하고 잡아들이고 해서 어떤 정치나 국회가 돌아가는 것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체포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최초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군사 정권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군사 정권에서 이제 야당 정치인들을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부당하게 체포해 나가고 한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국민적 여론, 또 야당과의 투쟁의 산실로서 국회의원들 막 체포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런 뜻들이 반영돼가지고 맞나요? 성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포동의안은 전 그 자체로서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국가의 독재, 어떤 독재나 그러한 언론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호할 만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냐. 그것도 그렇죠? 이제 그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도 체포 못하지 않습니까? 민선으로 뽑힌 대통령도 불체포 특권 하는 것처럼 같이 선거로 뽑힌 그 선령들을 마구 체포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로 이제 보호하는 장치로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생겨난 것인데 그것을 특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타당하게 보느냐 이제 이런 논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체포하려고 들면은 그 많이 국민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하나의 헌법기관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양심적,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검찰이 체포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런 걸 갖고 자꾸 또 제도를 바꾼다 이러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머리 속된 말로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어떤 제도를 갖다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또 거기 잔머리 굴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한번 세팅된 건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냐. 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발이냐 아니면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거냐. 사실 제 객관적인 의견에서도 이번에 이재명이나 그런 전에 있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진짜 충분히 잡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불체포 특권을 줄 수가 없는 진짜 도저히 특권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국회 각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의해서 자율 투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죠. 자율 투표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양심이 많이 무뎌지고 없어진 세상 같아서. 그것도 시대 상황이죠. 시대 상황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바꾼다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다른 효율적 문제점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씨는? 그렇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제 자꾸 제3자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제도 자체를 건드리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바로 체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바로 체포해요.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바로 체포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라가 운영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겁게 다루는 게 맞는 것이고 같이 선거를 뽑힌 민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무겁게 다루는 게 맞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제가 볼 때 도덕적을 떠나서 사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거는 자기 하는 문제고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다 넘어왔을 적에 검찰에서 체포해야 되겠다고 넘어왔을 적에 국회의원들 개개인들의 양심적 자율적 판단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봐가지고 누가 봐도 아 저거는 뭐 총재가 됐든 아니면 뭐 전직 대통령이 됐든 저건 말이 안 되는 정도로 파렴치하다 하면은 당연히 체포해서 가라 이렇게 표결이 나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독재자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뭐가 있다 하면은 부결될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회 판단에 맡겨줘야죠. 원장님 판단. 저는 다 개인들이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개인들이 정확하게 헌법기관들에 의해서 판단 내려주는 것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 걱정은 그 많은 수의 그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네 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좀 초법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제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원칙적인 어떤 얘기라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왕설래가 하니까 막상 들어왔을 경우에 저것이 반드시 민주당 사람들은 전원다 반대한다, 이게 전원다 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개인 판단에 맡겨가지고 어떤 표결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해석하는 게 맞다 싶을 것 같아요. 저는 표결돼가지고 저 체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결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전망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저 체포되는 게 안 되더라도 또 계속 검찰에서 또 그 다음 단계 또 들어오고 또 계속 새로운 증거 제시하고 막 이러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못 견디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봐서 끝까지 체포 동의안으로 이번에 나오고 다음번에도 나오고 또 다음번에 나오고 이런 망신 당하지 말고 스스로 당신들 빨리 가서 그냥 판사 앞에 가서 판결 받아봐라 하는 것이 그쪽 당 안에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고, 그 당에 지금 뭐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권노갑 같은 분들, 또 요새는 국회 사무총장 한 분들이 어른들 이런 분들이 당신이 직접 당당하게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직접 판결 받아봐라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온 그 하천을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한 사람이 자꾸 개기면은, 죄송합니다, 개기자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이 전체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판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들이 어떤 유형의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얘기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공법적 시스템, 국가의 개판적인 시스템 이런 걸 짜는 문제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가성을 해가지고 어떤 공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공법적인 시스템들을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조적당에서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공법적 시스템 하에서 저 사람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진 걸 계속 입증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잡아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 오면은 계속 압력이 왔을 경우에 그게 압력으로 느꼈을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건 민주당 문제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나라에 지금 그거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나라의 선거법이 제대로 된 나라냐 이 나라가 네네. 공법상으로 이런 걸 다뤄야죠 사실은. 예. 지금 선거 그렇게 해서 선거마저도 다 엉망으로 치른다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현행 선거제다가 정상적인 시스템이냐 예. 그거 다뤄야죠. 그런 걸 다뤄야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 국민의힘의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예측? 전당대회는 지금 뭐 저기 뭐야 제가 정치에 처음에 입문했을 적에 저희 정치권이 한 300개서 한국에서 내일 얘기를 정치의 내일 얘기를 하지 마라. 정치의 내일 얘기를 하면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어느 선배가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와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한국 정치는 늘 항상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정도로 불투명성, 불확정성이 굉장히 심했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룰들이 집행되고 정상적으로 운동장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어느 팀이 이긴다, 어느 팀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한국 정치의말로 정상적 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 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날 변치, 그다음에 속된 말로 공작, 조작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던 정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유형의 얘기를 과거에도 했죠. 사실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됐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우리는 안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예측하는 게 맞습니까? 100번 맞지 않잖아요. 100이면 100번 맞지 그렇죠. 않잖아요. 사실은. 안 맞죠. 엄청 안 맞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게 순수 여론조사 기능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새 정치 집단화 돼가지고 여론을 막 만들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정치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그렇죠. 이게 국가가 잘못되는 핵심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참고용으로 써야 되는데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돼버렸죠. 그렇게 돼버리고 조작의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이미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정치 오래 하셨고 깊이 있게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그 대략의 예측, 해안, 그 해안을 제가 부탁드려보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고 정부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던 당원들과 그 국민들의 힘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김기현 씨가 대세를 형성해서 가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그래봤자 1년도 아직 임기가 시작돼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1년 상간에 엄청난 무슨 변화가 생겨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 떨궈야 되겠다, 뭐 탄핵시켜야 되겠다,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더 훨씬 많은 정도 시대 상황으로 변질됐다 한다면 이번에 이변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 동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초심이 대통령을 탄생시킬 때 그 초심에서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고 그렇습니다. 같이 잘 맞출 당정이 일체돼가면서 끌고 나갈 그러한 리더십이 이번에는 세워진다. 저는 그게 대세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선거법 그 중대 선거구 개정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도 그것이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중대 선거구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던졌다는 것인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지를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논의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이미 있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로 굳어진 체제입니다. 현재요. 그리고 대통령제하고 양당제 체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맞고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가게 되면 다당제하고 내각제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냥 선거법 그거 하나만 갖고 토픽으로 달아질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변화들 그것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던 맞습니다. 얘기고 어느 한편에서는 과거의 중선거구제의 여야 동반 당선 시스템 근데 여야 동반 당선 시스템에는 거기 과거에도 허점이 있었던 게 거기 유신정회라고 하는 3분의 1 정도는 그냥 전두환 씨나 저 과거에 박정희 정권에서 아예 그냥 전국구로 갖다가 유신정회로 심었던 그런 게 있으니까 동반 당선된다 하더라도 3분의 1은 벌써 다 여당이 먹어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그런 제도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반성들에 의해서 지금 초선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가지고 갑자기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나오면은 그럼 내각제 개헌 하자는 얘기가 그렇죠. 이런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내각제 개헌을 의도하나? 그게 신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내각제를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좋아도 안 하고. 그 내각제의 내심, 내각제의 속셈이 뭐 권력 나눠 갖기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잘못돼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마치 저준이 고려 영망제 마냥 그런 수준으로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문제는 저는 사실은 어느 제도로 가든 간에 다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삽하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잔머리 굴리고 이래가면서 제도 자체를 악용하려고 드는 그런 풍토가 많은 나라에서는요 어떤 제도가 와도 다 망가집니다.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각제대로도 다 좋은 제도고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도 다 나름대로 좋은 제도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비슷하냐면 내각제를 운영하는 건 일례로 이건 축구하자, 축구 결정하자 이런 거고 대통령제 하는 건 일종의 야구로 결정하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축구나 야구나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국가가 내각제로 간다 또는 대통령제로 간다고 한번 결정하면은 그런 제도로 한 200년, 300년, 500년 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이거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공에 손대지 마세요 하는데 공에 손대면 어때? 하고서 하면 야구로 변하지 이게 축구가 되겠습니까? 시청자들 그 관람객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리죠. 이게 축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럭비도 아니고 농구도 아니고 농구랑 축구랑 핸들링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각제면 내각제, 대통령제면 대통령제 어떤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국가 정치 시스템 안에서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각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각제는 일본이 내각제 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각제 하니까 전부 다 내각제는 평가해 볼 적에 국회의원들만 좋은 시스템입니다. 나쁘게 나가면요. 그래서 축하면 수상 바꾸자 해가면서 또 국회의원들끼리 300석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안에서 파벌 형성들이 몇 개 파벌들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오늘은 현대 시스템으로, 오늘은 LG 시스템으로, 오늘은 내일은 무슨 SK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짜가지고 말이죠 정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각제로 가기 때문에 금권 정치화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좋은 건 아닌데 자꾸 이제 내각제로 우리나라가 왜 대통령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마다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내각제로 해봤으면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대통령제도 이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내각제로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각제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의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내각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이 이제 그 국가의 어떤 통치적 상징으로 왕을 쓰고 그다음에 입헌 법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이제 말하자면 정치 집단들은 따로 들어가는 그런 그런 나라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각제에 대해서 잘 사실 모르는 세대. 괜찮은 제도입니다. 내각제 자체가요. 정상적으로 정치 운영하는 팀들끼리는
경기장들이 잘 짜여져 가지고 그 안에서 항상 또 우승하는 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경기장 운영 잘하는 정도로 시민의식 높고 정치의식도 높은 집단들 그런 국가에서들은 내각제 하더라도 잘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장기판보다 바둑이 더 머리 그렇죠. 복잡한데 바둑 다 잘 두듯이 그렇게 네네. 복잡해도 잘하는 팀들은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네. 마지막으로 그 향후의 그 전국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괄해서 좀 정리를 한번 이게 해주시면. 포괄적으로 넓은 얘기인데요. 단기간에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쓰면서부터 또 지난 한 5년간, 작게는 5년간, 길게는 한 15년 가까이 이상하게 진행되어 왔던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에 의한 약진, 그들이 한국 사회를 점령하고 한국의 모든 공권력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진치를 장악해 나가던 그런 시대 정신. 한 15년 가까이는 그렇게 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그렇게 왔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특이한 어떤 일로서 이제 윤석열 체제가 들어섰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다시 반전이 시작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 주사좌파 세력 중심 세력들은 전부 다 이 윤석열 시대를 못 견뎌야 할 겁니다. 단 하루도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윤석열 끄집어내려고 탄핵시키려고 막 난리치고 이 정권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정상적인 환경 같은데 그 정상적인 환경은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정상적이죠. 그런데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법부도 병들어 있고 언론이 언론 방송이 다 병들었습니다. 언론 방송이 중병에 걸려 있고 사법부 중병에 걸려 있고 노동운동 엉망이고 교육도 아주 엉망이고 사회가 우리 사회 전체 기반들이 자유우파적 의회 민주주의적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붕괴돼 버렸습니다. 현재 붕괴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붕괴된 저변에는 중국 공산당 세력들, 또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들,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세력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이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바꿔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논지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많은 생각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우파 또 의회민주주의 이런 걸 정상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회복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회복해 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예, 원장님 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좋은 얘기 좀 다음에도 더 해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지만은 다음번에 더 유익한 얘기 가지고 원장님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